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뭐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네요. 예, 정말 시간 빠르게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뭐 낼 순 없죠.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 길거리를 다녀봐도 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사적 모임까지 5인 이상 금지가 됐기 때문에 뭐 회식이든 어떤 연말 모임이든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됐죠. 그래서 다들 좀 블루 크리스마스, 블루 연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모쪼록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인류에게도 그렇고 우리 국민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주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구독자님께도 해피한 어떤 선물을 안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다들 힘내시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연말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셀트리온 치료제가 이제 어제 첫 공개가 됐죠. 예, 정세균 총리가 이제 어제 셀트리온을 방문해가지고 또 격려차 여러 어떤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셀트리온 치료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당 대표가 이제 셀트론 치료제가 이제 며칠 내로 아마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셀트론에 대해서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까지 모두 뭐 고를 외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호적인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셀트론의 CDP59의 이상에 대한 결과가 아마 결과 발표가 임박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 움직임도 셀트론 그룹주 3인방도 뭐 시세 움직임이 굉장히 뭔가 좀 폭풍이 느껴지는 굉장히 잔잔한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인데 오늘도 거래량을 줄였죠. 거래량을 줄이고 이제 향후 뭔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이 대웅제약이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호이스타정이라는 약물 재창출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EA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주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확보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막 폭락했고 대웅하고 대웅제약은 그냥 하락으로 막 빠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일제히 또 급락, 폭락한 또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짚어드리고 오늘 또 이제 뭐니뭐니 해도 LG전자의 그 이제 부품사 세계 3위권의 이제 부품사 마그나랑 이제 합작사를 설립하는 부분 그걸 통해서 전기차 부품을 이제 공급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뉴스가 가장 임팩트가 컸는데요. 예, 이게 이제 애플이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에도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그룹주들이 오늘 뭐 거의 뭐 수급을 지배했고 급등을 만든 그런 형태였는데요. LG화학이 지금 이런 어떤 이슈가 터진 게 결국은 현대차 그룹이 친환경의 어떤 포지션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뀐 거랑 비슷한 어떤 의미를 진다고 봐요. 그래서 LG전자가 만년 뭐 2위 뭐 성장 동력이 없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성장 동력을 확실히 시장에 카드를 내보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배당락리죠. 29일이 개별주의 저점이 될 것이라는 이제 한 연구원님의 리포팅을 퀀트 리포팅을 한번 체크드리면서 한번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전략을 한번 또 구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마감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96% 올라서 275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뭐 치료제 관련주들 뭐 이렇게 막 급락하면서 바이오주들도 좀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0.6% 하락한 923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종목수가 356종목, 하락 종목수가 489종목. 예. 그래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인 그런 날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 종목수 530개, 하락 종목수 775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정 성격을 어제 이어서 좀 이어갔다. 특정 종목들이 조금 시장을 좀 그래도 받쳐준, 예, 하락을 좀 막아준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시총 상위주 이런 쪽이 좀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상승 만들어냈네요. 해외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죠.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그래도 반등이 나왔어요. 0.5% 상승으로 마감해주면서 그래도 그나마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뭐 국내 시장 코스피도 올랐고 또 그 일본 지수도 0.3%, 홍콩 지수도 0.9% 정도 상승, 대만도 플러스권을 만들어줬고요. 중국 증시, 상해 증시도 0.76%.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크게 세게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 변종이 발생했다 뭐 그런 거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회복되는 흐름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그 상승 국면 자체를 뭐 어떻게 깨지 못하는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오늘 보시면 어제 음봉을 좀 만들었는데 그걸 그래도 올려치는 그런 형태로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좀 아쉽지만 역시나 이제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이제 음봉, 하지만 뭐 21선을 좀 받쳐주면서 밑꼬리 그리고 좀 올라왔다는 부분이 우호적인데요. 여기서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서 이제 이런 것들처럼 뭐 이런 것들처럼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짧게 그냥 뭐 이렇게 다시 또 올려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수에 대해서는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종목이나 어떤 내가 이제 주로 보는 업종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제약 업종도 이제 밑꼬리를 좀 그린 채 마감 이제 흘러가는 흐름인데요. 뭐 역시나 이제 여기서 또 치료 이제 셀트론이 또 여기를 올려치는 그런 형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의약품 업종도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상승 추세 흐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이제 대웅제약, 뭐 현대바이오 비롯해서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막 거의 뭐 폭락인데요. 이 시세가 이제 그냥 뭐 끝장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셀트론의 치료제가 이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내일 하는 어떤 시점에서 결국은 진짜가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거 상용화 되긴 어렵다고 보잖아요. 냉정하게 따져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붙어 있는 뭐 특정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측은 발표되기 전에 아마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물량을 다 털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끝장나는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요. 뭐 기사 한번 볼게요. 대웅제약 호이스타정 2회 이상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제목만 보면 뭐 성공한 같이 돼 있죠. 근데 주 평가 변수, 통계적 유의성 확보 못해. 바이러스 제거 속도는 위약보다 빨랐다. 그래서 뭐 효과는 있는 걸로 뭐 확인됐다 이렇게 하는데 주 평가 탑라인 이제 변수 이제 발표가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교묘하게 바로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좀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주 평가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위약군과 비교한 바이러스 제거 속도 측면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설명. 가능성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그래서 주 평가 변수인 바이러스 음전, 바이러스 사멸까지 걸린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상 실패죠.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속도는 호이스타 군이 위약군보다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 뭐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고 하지만 유의미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가능성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애매하게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뭐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요 환자 증상 개선과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임상 2비, 3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서 일단은 임상 3상 이렇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임상 2상, 2, 3상을 이제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 참 모르겠습니다. 예. 이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도 그렇게 임상이 진행을 하는 거 보면 뭐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임상이 이제 이렇게 뭐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일제히 치료제 관련주가 폭락했는데요. 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보시면 이제 대웅하고 대웅제약은 이렇게 폭락하는 게 당연히 이해 가능하죠. 근데 현대바이오 요것도 하한가. 다 이제 그 관련 뭐 약물 재창출 막 이런 겁니다. 예. 셀마 테라포틱스 이것도 이제 24% 폭락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명문제약 이런 것들도 16%, 종근담 바이오 뭐 이런 것도 15%. 진짜 다 폭락이에요 보면. 그래서 야 이런 뭐 부강약품 약물 재창출하는 기업 이런 것도 폭락. 근데 이제 그 셀트리온 1%.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수급적으로 좀 영향을 받긴 한 거예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아니 뭐 저 하한가에 막 20%씩 폭락하니까 전체 바이오 막 저런 것 때문에 막 코로나 관련주가 막 폭락하니까 뭐 그런 뭐랄까요 뭐 두려운 어떤 수급들이 이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1% 하락 만들었다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런 어떤 물량, 그런 수급이 일부 1.7%의 약세를 만들었다 보여져요. 하지만 다른 것들 대비해서 빠진 게 없죠. 거량도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매물이 막 폭증했다 이런 것도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된 흐름이죠. 셀트리온 그룹주와 타 코로나 치료제주들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뽀록 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내면 저것들은 이제 뭐 가망도 없는 거고 실체가 이제 드러날 일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둘러서 이제 큰 손들과 이제 세력들이 이탈하는 걸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오늘 0.5% 강세.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뭐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강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한 16만 주 순매수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신규 상장주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스마트 리포트 올려드리면서 패대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 코넥스 시장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상장하고 나서 이제 패대기 치는 어떤 패턴으로 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장중에 18%까지 끌어올리다가 밀어붙여 버렸죠.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서 매집한 측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기관도 막 던질 수밖에 없죠. 첫날부터 공모가 2배로 시작했으니 던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뭐 14%나 빠지고 첫랩도 한 7.8% 빠지는 이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뭐 비피도 같은 기업도 한 8% 빠졌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기업 투심을 오늘 이제 그 지노맨 컴퍼니 상장하면서 폭락한 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 보여지고요. 뭐 산업 자체는 이제 태동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오전에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가 오늘 또 많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게 폭락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LG화학의 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을 이전했다는 뭐 호재를 발표했어요 오늘. 근데 이제 호재 결국은 제로 노출로 인한 뭐 차액 실험 물량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이걸 알고 있었던 뭐 측이 있었겠죠. 그런 물량들이 오늘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좀 폭락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뭐 이게 뭐 악재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가가 뭐 높은 위치에 이렇게 보시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크게 뭐랄까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뷰, 긍정적인 어떤 뷰를 갖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OTC라는 제3시장에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예전에 제가 스마트 리포트로 한번 짚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최근에 한 몇 달인가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예, 오늘 한 22%펑 튀었거든요. 이게 치매 치료제를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올 시점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움직이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안 좋으면 이게 빠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우호적인 시각을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스마트 리포트를 짚었던 종목이니까 이 당시에 한번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LG전자에 대한 시세를 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G전자가 거래대금이 1조 8천억. 예,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 그리고 이 기업이 상한가 가는 것도 좀 뭐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큰 의미예요. 예. 이런 기업이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를 치고 수급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거래로 샀다는 것 자체는 이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들은 대부분 매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매도 지점이 아니라 홀딩 지점이나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이제 기준에 부합되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큰 변화다. 이거는 LG전자가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완전히 다른 어떤 갑자기 이제 그냥 뭐 만년 뭐 꼴찌하던 사람이 이제 막 변모돼 가지고 뭐 어디 뭐 대기업을 간다든지 명문대를 간다든지 뭐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굉장히 변모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전자의 오늘 흐름은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것 같고요. 이따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를 보내갖고 오늘 LG 관련된 그룹주들이 일제히 보면 LG 이노텍도 12% 상승, LG 디스플레이도 6.4%. 뭐 오늘 시장은 거래대금을 그냥 LG 그룹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시세를 낼 수가 없었죠. LG 지주 회사도 10% 상승. 그래서 뭐 LG 화학까지 같이 덩달아서 상승 보여줬죠. 예.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시가총액 순위로 18위까지 지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면서 막판 갈수록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배당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기관도 많이 땡겼죠.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 시장 평균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삼성전자로에 그리고 이제 인덱스 추종을 연말에는 좀 하는 경향이 높은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를 편입하려는 그런 수급이 연말에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또 퀀트 관련된 리포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LG그룹주가 완전히 주도를 했고 하락적으로 주도한 거는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셀트리온 그룹주 빼고는 주도하면서 코스닥의 약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좀 장을 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빠뜨릴 뻔했네요. 그 현대차 그룹 계열의 이제 부품 회사 중에서 오늘 이제 결국은 그 LG전자가 이제 자율주행 뭐 전기차 쪽에 부품 공급하는 쪽에 이제 그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도같이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공급하는 이런 기업이 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이 굉장히 뚜렷한 어떤 부품주 대표주기 때문에 뭐 추세가 굉장히 센 것 같고요. 보시면 뭐 한호 시스템도 오늘 5% 오르고 현대모비스도 2.8%.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그 LG전자의 어떤 효과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현대위아도 한 1.3%. 그래서 현대차 쪽도 오늘 뭐 강했죠. 현대차 0.5% 플러스, 기아차 2.68% 상승.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뭐 완전히 시장을 좀 주도하고 투심을 완전히 압도했던 그런 날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변이죠, 정확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각국이 봉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백신에 영향을 미칠지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이제 그 백신 개발사들이 변종 변이 코로나에 이제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향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오늘자 기사로는 한국이 계약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요 백신 같은 경우는 변종 코로나에 이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써 있는데 변종 이제 변이 코로나가 단백질의 이제 구조를 뭐 바꾸진 않은 듯하다. 예, 근데 약간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추측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인 것 같아서 확실치 않은 것 같고 일단 화이자 측에서 한 2주 정도 검증하는 부분, 그 부분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백신에 영향을 좀 미칠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원리를 여기 써놨는데요. 만일 변종 코로나가 이제 돌기 모양을 바꾸더라도 백신이 유효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자사 백신 후보 물질 HTT1222를 접종하면 인체 면역 체계는 단백질 스파이크의 여러 부분을 인식하게끔 훈련한다며 이로써 나중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자사 이제 백신이 스스로 스파이크의 여러 부분을 공격하도록 배우기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리적인 측면을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그럴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셀트론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셀트론의 치료제를 근데 변종이 돼버리면 아예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린 코로나 20, 뭐 코로나 21 이런 식이 되면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다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셀트론은 지금 전임상까지 그걸 이제 맞춰가지고 바로 임상에 들어가게끔 준비 세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가장 어떤 기업이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본다면 뭐 셀트론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 모더나, 독일 바이온테크도 변종 코로나에 자사 백신이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4개사 다죠? 예, 백신 개발 4개사 전부 다그 코로나 변이 이쪽에 대해서 뭐 예방 효과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들의 혈액 샘플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돌연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6주 안에 만들겠다고. 이거 뭐 다시 또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한 2주 뒤에는 뭐 이 검증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어떤 내용들 아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되면 아마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주장의 어떤 제한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그 나온 내용이죠. 장 끝나고 나서 정세균 총리가 이제 셀트리온을 방문하면서 보도된 기사들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이제 용량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한 도주예요. 예, 한 도주고 960mg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량인지 저용량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한 도주가 이제 1회분으로 어느 정도는 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뭐 식염수 뭐 섞어가지고 같이 링겔 이제 맞는 형식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뭐 고용량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뭐 정확한 어떤 결과치가 나오고 확정된 어떤 용량이 나와야 되겠지만 뭐 이게 이제 저용량 고용량이다 확실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고용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공개가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방문하고 나서 나왔던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정 총리는 이제 특효약이 개발된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상 결과가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될 텐데요. 지금 여러 어떤 뭐 매체나 어제 또 이제 관련된 뭐 얘기를 좀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정도 아마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뭐 그건 이제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연내로는 아마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임박한 시점이죠. 예.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그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시세를 그 좁은 범위 레인지 안에서 지금 흔드는 것 같거든요. 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그 셀트론 공장 이제 회사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트위터에 남긴 얘기인데요. 내년 백신 도입에 앞서 치료제 개발은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치료제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환자 치료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셀트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라며 국민 모두가 결국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어떤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뭔가를 좀 그래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사실 뭐 그 여당 대표든 그리고 대통령이든 총리든 이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이제 핵심 인물이잖아요. 어디 뭐 많은 권한도 갖고 있으면서 정보 접근도 가장 이제 높은 단계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이제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게 주가 조작을 위한 행위다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여당 대표가 이제 또 오늘 그 발언을 했습니다. 며칠 내 국산 치료제 조건부 사용 허가 신청 식약처에 접수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꼽았죠. 일부 언론 왜곡 보도 매우 우려스럽다. 터무니없는 공포 조장 보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해서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제가 이제 주가 조작을 위한 행위다. 그리고 백신 후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을 다른 나라 비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못 맺고 하는 들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뒤늦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하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가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전략적인 거였다는 거를 확실히 이제 정부에서는 밝혔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적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며 치료제와 백신 접종을 이제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며칠 안에 이제 국산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이 식약처에 접수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 신청이 이루어질 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정 총리도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직접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성공한 이제 조기 진단을 넘어서 조기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를 동원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과 이제 언론의 보도를 이제 비판했는데요. 사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논리적인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서 확진자 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뭐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근거 없는 그리고 이제 왜곡된 어떤 말들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거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뭐 이 한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호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런 어떤 발언과 지금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건설적인 비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곡은 1년 가까이 사투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또한 이제 뭐 셀트론 같은 이런 연구자의 사기를 꺾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극복에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제라도 자제하며 책임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 해서 지금은 이런 사태는 사실 뭐 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3단계 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더라고요. 백화점 같은 게 다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예, 이게 엄청난 경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연말 연시 이제 밀집을 막아서 어느 정도 좀 떨어뜨리려는 건데요. 아주 뭐랄까요, 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치료제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말 굉장히 거리도 한산하고 지금 뭐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인데 봄에는 그래도 해피한 봄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나와 이웃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민 모두 협조를 간청드린다 이렇게 참여를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매일마다 정부 브리핑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이제 2시 10분에 항상 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정책에 부족이 있다면 비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부 언론은 과장됐거나 왜곡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 방역 당국의 일일 브리핑도 전문가들의 설명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해서 매일마다 보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요. 기자들이 전부 다 이제 백신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질문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요. 예, 지금 뭐 치료제가 이제 나오기 임박한 시점에서 뭐 치료제 사항에 대해서 더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는 뭐 제가 볼 땐 지난주 같은 경우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 예, 뭐 이번 주 이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식약처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큰 부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들도 지금 뭐 긴가민가 했던 뭐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저걸 만드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게 결과가 나오고 일단 결과 나오죠. 그리고 나서 신청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의 인식도 그리고 이제 불안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기사가 하나 있어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백신 셀트론 SK케미칼 기대감이 최고다 해서 투자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운용사 바이오텍 심사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회사에 좀 특화된 어떤 투자 전문가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느냐, 나온다면 어떤 기업이 이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한 건데요. 한번 보죠. 예. 그래서 뭐 일반 전문가나 일반 투자 전문가, 뭐 일반인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도 뭐랄까 전문가 집단이니까 우리가 조금 뭐랄까 뭐 신뢰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더벨이라는 이제 매체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제 셀트리온 치료제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백신 쪽에서는 SK케미칼 이제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예, 이쪽이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10명 중 8명은 뭐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성공이 희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좀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30인의 이런 어떤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전문가한테 조사를 했는데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 중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곳은, 이게 성공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곳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13표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표죠. 뭐 지금 뭐 가장 그 상용화에 근접한 기업이니까, 뭐 여러 데이터나 기사를 보면 뭐 당연히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SK 케미칼이에요. 사실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어떤 조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제넥신이 앞서 있었는데, 뭐 이제 성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 이제 제넥신이 백신을 이제 또 다른 임상으로 이제 재개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SK 케미칼이 가장 빠른 단계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SK 케미칼,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 그룹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혈장 치료제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은 8표를 받았는데요. 뭐 녹십자도 어떻게 보면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편이죠. 현재로서 이상에 대한 또 중간 결과를 발표가 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제넥신이 이제 제일 앞서 있는 백신 개발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전략적인 변경 부분으로 조금 저조한 표를 받은 것 같아요. 6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로 받은 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서 개발 중인 물질 중 가장 속도가 빠르다. 현재 국내 임상 2상 투약을 끝내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12월 중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을 예고한 바 있으며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될 경우 내년 초, 이제 1월 달이 되겠죠. 2021년 초에 이제 공급이 이제 시작된다 해서 가장 빠른 단계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 항체 치료제 쪽에서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리제네론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이제 승인 받았는데요. 리제네론 같은 경우도 뭐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받았죠. 12세 이상 경증 또는 중증증 환자 대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량이 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 알려 있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국내 업체도 언젠가 성과를 거두겠으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가 이제 대부분 한 60%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19%, 그러니까 거의 대략 60, 80, 한 80% 가까이가 국내 업체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서 희박한 어떤 그런 의견을 좀 표했죠. 그리고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은 15% 정도밖에 되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전문가들도 국내에서 이제 치료제 백신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희박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좀 대부분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종식 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혹은 22년,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내년 하반기 22년 정도 될 것이다 보는 거고요. 내년 하반기 내로 끝날 것이다는 의견도 한 46%. 그래서 일단은 뭐 되게 먼 미래에나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화두였던 게 그 LG 전자였는데요. LG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대금이 뭐 오늘처럼 뭐 이렇게 1조 원 이상 터지는 경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굉장히 임팩트가 큰 이슈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LG전자가 마그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그 굉장히 상위권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마그나하고 이제 전기차 부품 합작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애플카에 이제 공급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LG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전이 엄청난 어떤 뭐 성장성을 가지는 건 아니고 이제 시클리컬한 면이고 또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사실 뭐 흑자 나오지 않는 적자의 어떤 늪에 계속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그 전장 쪽이거든요. 그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전자 부품들 그런 어떤 사업 부분이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작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도 좀 달리 앞으로 좀 매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캐나다 이제 부품 회사입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1조 1000억을 투자해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합작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한다. 그래서 외신과 이제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신규 합작 법인 지분의 51%를,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49%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 합작 법인은 인천과 중국의 난징 공장을 통해서 전기차 모터, 인버터, 전기 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뭐 당연히 배터리가 핵심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부품들도 당연히 전기차 포지션에 맞는 부품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LG전자가 이제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얘기고요. 참 LG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성장 동력이 상당히 부재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쪽에 이제 전 세계 1위 회사 LG 화학을 가지고 있고, 또 전장 쪽으로도 이렇게 유망한 어떤 그 부품 회사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또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 성장 동력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번 어떤 이슈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 생각하고요. 오늘 급등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펄을 기존보다 더 높게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다가 지금은 친환경차 쪽에 대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포지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제 부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사의 합작 회사가 생산한 전기차 모터 등이 애플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래서 애플이 만들고 있는 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대한 어떤 공급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애플은 이르면 오는 24년도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전기차 출시를 위해서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협력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글로벌 5에서 6위권의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지난 18년도에도 ZKW 그룹에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이제 11억 유로라는 큰 자금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집중적인 투자를 지금 단행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미래 성장 어떤 동력을 삼겠다, 이렇게 의중을 보인 거기 때문에 LG전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호재, 임팩트가 있는 호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애플카에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애플카가 아까 이제 뉴스에서는, 아까 보도된 뉴스에서는 24년도에 뭐 출시된다 그러는데, 요 기사에서는 지금 내년 9월에 판매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이쁘네요. 아담하니. 일단 뭐 컨셉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애플카는 24년이 아닌 21년 9월까지 판매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외신 보도인데요. 애플의 지금 타이탄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애플이 오는 24년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승용차를 24년부터 생산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자 대만 언론이 당장 내년 9월부터 애플카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는 이 기사가 그래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게, 사실 애플도 테슬라가 만든 그 자율주행 전기차의 어떤 경쟁 구도로 가려면 24년에 출시하면 이미 한참 늦었죠. 뭐 경쟁력 없죠. 뭐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뭐 당장이죠. 임박한 어떤 출시 일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실 애플이 경쟁 구도에 이렇게 형성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 9월에 판매되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뒤처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만이 뭐 애플의 아이폰이든 애플 카든 아마 그 뭐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만 언론의 어떤 이런 보도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대만 경제지는 이날 애플이 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전기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부품 생산을 시작하도록 공급 업체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 있는 그 부품 업체들, 이런 부품 업체가 애플로부터 21년 9월에 시장에 출시될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의 부품 생산을 서두를 하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게 대만의 폭스콘이잖아요. 예. 폭스콘은 지난 10월에 오픈소스 전기 자동차 플랫폼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10월 달에 이 회사는 당시 전기 자동차의 안드로이드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 애플이 진입하는 게 뭐냐? 결국은 테슬라가 이제 그 플랫폼을 지금 표방하면서 치고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양대 산맥에 이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을 이제 빨리 애플이 그 점유하겠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가 굉장히 향후 무서워질 것 같고, 사실 뭐 테슬라가 지금 시총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애플의 이제 플랫폼과 구글의 이제 플랫폼 그거 같은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높은 시총을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전기차만 판매한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 시총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플랫폼 기업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의 플랫폼 기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테슬라의 시총이 너무 과도한데 고평가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애플이 지금 그 눈치채고 빨리 이 전기 자동차 플랫폼을 선점하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대만에 이제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부품사들의 이제 하다를 내려준 걸로 이 매체에서는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좀 깊이 파헤쳐가지고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미래 그냥 그 전기차 자율주행의 패권을 그 좌우하는 그런 어떤 이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금 도로에서 프로토타입, 테스트 타입의 이제 시험 주행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테스트 차량을 목격했다거나 위장막 사진이 유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굉장히 지금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애플카가 실제로는 외딴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너무 잘 위장돼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기밴 개발을 진행 중인 리비안도 이들 부품사에 공급을 요청했다며, 리비안 밴은 21년 8월 미국에서의 도로 테스트를 거쳐서 22년부터 전 세계로 배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LG전자의 그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그런 어떤 조인트 벤처 행보 자체가 좀 연결된 것 같고요. 이 뭔가 지각 변동이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 부분 한번 향후에도 깊이 한번 스터디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관련해 가지고 리포팅 하나 보면요, 뭐 최근에 이제 14일 날 나온 리포팅인데 신한금융투자 겁니다. 전장 부품 매출이 내년에 6.9조 원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21년은 전장과 모바일이 이끄는 이제 손익 개선이다.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 부문의 정상화해서 이 전장과 모바일이 손익 개선을 하고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LG 전자에서 이제 전기 장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장치의 부품이 아직은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BEP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뭐 굉장히 밸류에이션 확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배터리 업체들처럼 일단은 그 내년도에 이제 전장 부품 쪽의 매출액이 한 6.85조 원 뭐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지금 누적 수주 잔고 자체가 작년에 53조, 올해는 한 60조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된다고 하고요. 코로나19로 이제 고전한 올해도 수주 잔고는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뭐 성장을 계속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전기차 관련 부품 관련 수주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주 내 인포테인먼트 비중은 과거 70%에서 현재 50%로 하락했다. 전기차 부품과 ZKW의 수주 증가 영향이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 증가하고 수주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인포테인먼트 요 비중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매출 내 전기차 부품 비중은 과거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과거 이제 뭐랄까요, 그 핸드폰 회사, 가전 회사로 칠 때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줄 순 없죠. 근데 오늘 이슈 자체는 세트 업체가 아닌 전장 부품으로 이제 재평가를 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 리포팅에서도 잘 짚었는데 앞으로는 LG전자를 이제 전기차 부품 업체로 이제 포지셔닝해서 이제 말하게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이 전장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분기별로 영업 손익이 지난 2분기에 2천억 정도 전장 부분에서, 그리고 3분기에 600억 정도 적자, 그리고 4분기 예상은 300억 적자.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게 BEP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임팩트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오늘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과거와 달리 LG전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도 아주 적절한 어떤 비교표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피어 그룹 밸류에이션, 자동차 부품사들과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LG화학이 지금, LG전자가 시총이 지금 14조, 오늘 이제 급등했으니까 훨씬 높아졌는데 일단 펄을 한 자릿수거든요, 현재로서는. 근데 무라타라든지 니덱, TDK, 컨티넨탈 같은 이런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소 두 자릿수에서 많게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넘기는 모멘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했다. 이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보면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유틸렉스 관련된 리포팅이 나왔는데요. 부국증권에서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유틸렉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안 좋은 내용이나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이제 단기 급등했으니까 조정받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R&D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글로벌 다국가 임상 1, 2상을 IND 지금 신청을 했죠. 지난 18일 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가 R&D 이제 모멘텀이 좀 열리는 그런 본격적인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항체, 이제 항암 항체 치료제, 요 EU101, 요거에 이제 그 진행성 고용암 대상으로 임상 1상에서는 안정성, 유효성, 약동학, 양력학 이런 것들을 평가하니까요. 국내 최초 포옹 비비를 대표적인 면역 관문 활성화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머커라든지 이런 어떤 회사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지금 개발을 해서 블록버스터로 만들고 이제 키드루다 같은 게 그런 건데, 그런 거랑 이제 다른 어떤 기전을 가진 면역 관문 활성화제로 이 기업은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역 관문 억제제라든지 다른 면역 항암제하고 병역 임상하기에 굉장히 포지션이 좋아요. 다른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이제 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저번에 짚을 때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빅파마들도 아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임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년부터가 글로벌 임상이 열리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에피엔티라고 T세포 치료제가 결국은 이제 전 세계 최초 NKT 림프종 환자 대상으로 1, 2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2상만 맞추면 상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첨생법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 아마 좀 기대가 될 수 있죠. 데이터가 발표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발표될 걸로 발표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내년에 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AI, CR 같은 미국 아마케 이런 데서 결과들을 또 발표할 겁니다. 그런 기대감까지 생각한다면 내년이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 대표적인 항암제
면역 항암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틸렉스 파이프라인인데요. 이 기업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항체 치료제, T세포 치료제, 그리고 차세대그고, 카티 세포 치료제. 그래서 이 기술력이 굉장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조정받을 때 많이 강조를 드리고 우호적인 시각을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그만큼 기술력 있는 기업은 언젠간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유틸렉스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리포트도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내 생각과 틀린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항상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떨어져야 산다. 조정을 받아야 그 다음도 있다. 이런 어떤 제목 같아요. 또다시 코로나에 발목 잡힌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 재개되려면 경기 회복 기대 재확산 및 환율의 추가 하락이 필요하다. 개인 투자 자금이 풍부하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긴 어려워서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어제 조정이 조금 의미심장했는데 일단은 제 뷰는 지금 조정 벌어지는 거에 의해서 크게 액션을 취하거나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시각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또다시 코로나에 발목 잡힌 국내 증시 2400선을 돌파한 이후 7주 연속 주간 수익률 플러스, 주봉이 7주 연속 올라왔다는 거죠. 금방이라도 3000선에 도달할 것 같던 코스피가 멈춰섰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서 정부가 외부 활동 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영국에선 기존 바이러스 대비 감염력이 70%더 높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해서 이미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앞서 승인된 백신들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백신 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개됐지만 백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막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좀 다시 눌리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은요, 저는 이번 눌리는 구간이 좋은 어떤 기회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증시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살아나거나 환율이 하락하거나 수급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11월 이후 대형 가치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코스피의 상승을 이끈 주체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다. 외국인 자금은 코로나19 백신, 경기, 미국 대선 등 예측하기 어려운 헤비급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자금이 유입됐죠. 경기 회복과 달러 약세를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국내 경기는 회복 시점 지연에 대한 우려에서 회복 시점 지연입니다. 결국 회복될 건데 우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는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를 제한하는 요소이며 11월에 봤던 강력한 외국인 매수 유입을 다시금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개인 투자 자금이 풍부하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긴 어렵다.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 그나마 기댈 곳은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 자금이죠. 고객 예탁금 지금 현재 60조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 진입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노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기는 좀 어려 보인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 그 이유 8월 이후 전개된 기간 조정 국면에서 감소했던 신규 신용이 재차 증가해서 이제 신용융자를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다시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막 레버리지를 막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어떤
적극적인 투자자의 어떤 그 이제 유동성인 신용융자를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금액 중 신용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현금을 들고 하락을 기다리는 투자자는 많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의 운신의 폭은 전보다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이유, 대형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야 상승하는 시가총액 회전율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거래량을 고려하는 상장 주식 회전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제 지수 영향력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최근에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간 조정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서 조금 조정의 가능성을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의견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합리적인 어떤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치고 달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시장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어떤 논리도 있다는 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조금 더 리스크적인 부분에 내가 더 민감하고 또 주안점을 둔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현금화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이제 재진입 시기를 노릴 때 또 이제 섣불리 조심스럽다가 막 달리는 열차에 탑승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이제 의견을 드렸던 거고 한번 요 시장 뷰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제목이 딱 의미심장하네요. 떨어져야 결국 살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제가 3프로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퀀트 쪽을 다루시는 분들의 뭐랄까요? 생각이라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는 그 통계적인 걸 다루는 게 이제 퀀트잖아요. 퀀트 연구원님들의 어떤 그 자료들도 제가 틈틈이 좀 보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위원님 요분 자료는 한번 좀 우리가 깊게 한번 스터디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말씀드려보죠. 오늘 뭐 3프로TV 보신 분들은 오전에 아마 아실 텐데 일단은 이번 배당락 1위 개별 종목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락 1이라는 게 이번 달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배당 받기 싫거나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하신 분들은 28일 날 다 파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당을 못 받게 돼서 배당락 29일 날 배당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락 1이 개별 종목 삼성전자를 제외한 지수 관련주를 제외한 그런 어떤 개별 종목들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근거가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최근 배당 가치 성장 등의 모든 플레이의 성과가 부진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뭐 스타일별 종목군들이 별로 성과가 별로 부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개별 종목 장세와는 반대의 움직임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가 좋고 뭐 개별 이런 종목들이 별로 안 좋다 이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최근 리스크온 둔화와 동시 만기를 앞두고 경계심으로 지수 하락 야기. 이게 지금 12월 9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 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인 대주주 회피 및 기관 연말 북클로징 환매 대응. 그러니까 이제 펀드도 연말에 이제 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좀 확정짓는, 그냥 수익률을 확정짓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클로징하고. 또 이제 연말에 뭐 뭉태기 자금들 필요한 어떤 투자자들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서 이제 지수 관련주가 아닌 것들은 좀 파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펀드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좀 부담이다. 세 번째는 시장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삼성전자를 향한 기관들의 수급 쏠림으로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군의 수급 부담. 그러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유독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한 2% 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높죠. 예,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배당 수익이 높은 삼성전자를 연말 부근에서는 어떻게 보면 펀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동성 높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연말 12월 달 돼가지고 막 개별주들 막 편입해가지고 뭐 오늘 뭐 LG 막 상한가 간 것처럼 막 변동성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지수에 좀 그냥 거의 뭐 플랫하게 지수가 뭐 한 연말에 한 2% 상승했으면 그냥 2% 상승 내외 정도의 어떤 플랫한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뭐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절대적인 수익률 뭐 매년 수익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수 대비 언더퍼폼했냐 아웃퍼폼했냐 이걸로 이제 평가받는 게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연말에 삼성전자를 이제 쏠림이 좀 있고 지수 관련주에 대한 쏠림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군이 수급적으로 부담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배당락 후에 해소될 수 있는 연말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논리 아주 맞고요. 이게 이제 그냥 뭐 자기 생각 밝힌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 이제 섞여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타일별 종목군들, 개별주들의 플레이가 좀 저조하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여기 좀 꺾인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부진하다는 어떤 그 설명이고요. 코스피 200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크게 높은 삼성전자 해가지고 삼성전자 올해 현금 배당 수익률은 요 정도 2% 정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200의 현금 배당 수익률 올해 예상 요 정도 한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로의 기관들 어떤 수급 쏠림이 연말에 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3년간의 개별 종목군의 12월 배당락일이 저점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년도 보시면 이렇게 배당락일 이때가 이제 거의 저점이었다. 18년도에도 보시면 이때가 거의 저점이었다. 19년도도 그렇고 평균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락률이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여기 연구원님의 이제 생각 그런 부분에서 좀 부합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상존한 것 같아요. 분명. 그래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연초부터 이제 12거래일까지 연초 시작하고 나서 12거래일까지 성과가 양호했다. 개별주들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연말에 개별주들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아까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배당락일에 개별주들이 저점을 찍히고 그 연초부터 해가지고 12거래일 뭐 한 1월 한 중하순 정도까지 조금 퍼포먼스가 좀 좋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에 의거해가지고 제가 볼 때 조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이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소팅을 잘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낮은 밸류에이션과 실적 상향 등을 고려한 종목 소팅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개별주로서 배당락일 부근에서 저점이 형성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여기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기 민감 섹터로서
내년도 실적이 상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제조업단의 기업들이라든지 유통업 쪽의 서비스업의 기업들을 저도 이제 관심 종목 쭉 이렇게 리스팅을 했는데 여기 이제 몇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개별주 투자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연말 연초 부근에 저점 찍힌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저점들이 찍힌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리게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종목들을 리스트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도 뭐 퍼 같은 경우 이렇게 낮은 수준의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탈출하면서 퍼포먼스를 내줄 거로 보거든요.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 전 업종이 그 이익이 늘어나는 어떤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해같이 한정된 업종과 종목에서만 실적이 좋았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종목 선택의 풀이 넓어지는 거죠. 뭐 올해 뭐 예를 들면서 BBI 쪽에만 막 수급이 편중돼 가지고 그 몇 종목만 막 주구장창 밀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BBIG로 압축되고.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들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어떤 전망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이 저점을 찍히는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투자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롯데 하이마트 이런 것들, 뭐 대한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많이 설명드린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PR 단으로도 굉장히 낮은 것들이 많아요. 보면 이런 종목들 보십시오. 효성 계열도 관심이 많은 쪽이고요. 그래서 꽤나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 많고요. 뭐 오늘 LG전자는 그냥 뭐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봤네요. 시가총액 그 정도 되는 종목이 상한가도 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은 10년 만에 온 기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고 몰입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저도 계속적으로 투자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용들, 자료들, 종목들을 항상 찾아보려고 노력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들 그리고 대부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임박한 시점입니다. 셀트론에 관련된 이제 그 리포트도 지금 거의 한 달째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그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나온 개척자에서 선도자로라는 제목의 리포팅이 11월 27일 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이 시가총액의 이제 큰 기업이 리포팅이 안 나온다는 것도 좀 재밌는 현상인데 뭐 그 이유는 이제 뚜렷하죠. 지금 치료제가 이제 결과 발표가 이제 임박한 시점에서 그거 여하에 따라 가지고 목표 주가도 변경돼야 될 거고 이제 그 투자 의견도 변경돼야 될 거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도 리포트도 이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리포팅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다 써놓고 있으면서 이제 치료제가 성공했을 경우, 이제 실패했을 경우를 나눠가지고 아마 리포팅에 대한 의견도 달리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가 나오면 이제 쓰게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이제 유념하실 부분은 임상 결과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성장이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성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의 어떤 성장 그 업종 내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위치 그러니까 그 부분이지 뭐 단지 그냥 코로나 이 이벤트만으로 이 기업을 가치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뭐 재료 소모이라든지 뭐 이런 관점으로는 저는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 치료제만 이거 뭐 대박 난다 해가지고 뭐 혹시라도 이제 매수하신 분이나 그런 단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 이 기업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고 뭐 제 영상을 과거 거를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봉인을 해제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의 어떤 방향을 보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뭐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5,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the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ed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3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